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6년 사회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 유황가루와 숯, 질산칼륨을 영상에서 보여줄 거고요. 이 보여주는 재료들은 어떤 화약을 만드는 원료일까요? 바로 흑색 화약입니다. 흑색 화약은 황과 숯은 보통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탄소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원료고요. 흑색 화약과 구분해서 알아두실 부분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지 실기에서는 자주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는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다는 거. 니트로글리세린이 겨울철에 잘 어니까 이거 대신에 니트로글리콜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에서 잘 나오는 화약 두 가지는 흑색 화약과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화약인지 흑색 화약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2번 제4류위험물인 아세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톤의 비점과 증기비중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아세톤의 비점은 56.5도씨고요. 비점은 사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모든 물질의 비점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비점은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 못 풀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출되었던 특히 아세톤의 비점을 쓰시오가 그대로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아깝겠죠. 기출에 나왔던 것들의 비점이나 인하점까지는 그래도 좀 암기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기비중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증기비중. 이 비중은 밀도의 비율입니다. 밀도의 비인데 밀도를 비교할 때 뭐를 기준으로? 증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증기비중의 기준은 공기인데요. 자, 공기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했을 때 공기의 질량이 29라서 29를 분모해 놓고요. 자, 아세톤의 분자량으로 하는데 사실 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세톤의 밀도도 부피분의 질량을 했을 때 부피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서로 약분되고 질량끼리 남았다고 보시면 29분의 아세톤의 분자량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29분의 아세톤의 분자량 쭉 원자량의 합으로 대입해 주시면 29분의 58이 되고 그래서 2라는 숫자가 이제 증기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증기 비중이 밀도의 비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게 어렵다면은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3번 제4류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천막을 덮습니다. 자, 천막을 덮었는데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빛을 차단하는 경우에 위험물과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위험물이 있는데 제4류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은 어떤 걸로 가려야 할까요? 특수인화물은 인하점이 영하 20도씨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하점이 매우 낮죠. 자칫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물보다는 빛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위험한 거, 물기염금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물기염금이라면 방수성이 필요하고요. 뜨거워지면은 폭발한다 또는 분해한다 이런 특성이 있으면 차광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염금은 방수성, 화기나 온도에 민감한 것들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글리세린의 황산과 질산을 반응시키고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주네요. 자, 황산 질산이 합쳐진 글리세린은 이때 니트로글리세린이 됩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의 명칭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학식은 C3H5ONO2가 괄호 닫고 3개입니다. 그리고 지정수량은 제5류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이기 때문에 10kg이 되겠네요. 자, 글리세린과 황산, 질산이 합쳐지면 니트로글리세린이 된다는 거 아마 시험에 나오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 금과 아연, 마그네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온화 경향이 큰 물질과 염산과의 반응식
그리고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시오. 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위험물 기능사에서 이온화 경향을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기에서도 뭐 3개년, 5개년 중에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하고 실기에서는 사실상 처음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온화 경향은 화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마 접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온이 되려는 경향, 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성질이 큰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이렇게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기준은 수소고요. 그래서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물질, 그리고 오른쪽은 이온화 경향이 작은 물질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앞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칼륨, 칼슘이죠. 그래서 칼칼, 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자, 칼은 칼륨, 그 다음 칼은 칼슘이에요.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입니다. 자, 이 물질 중에서 금은 제일 끝에 있죠. 그리고 아연은 GN, ZN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이온화 경향이 큰 것은 마그네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그네슘의 염산과의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인데요.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MgCl2가 됩니다. 자, 이가 왜 붙냐면 Mg, 마그네슘은 주기율표에서 2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l은 주기율표에서 18쪽을 제외한 17쪽,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2 플러스, Cl은 마이너스만 가지므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Cl을 2개로 만들어주고자 자, 이렇게 MgCl2라는 화학식이 생겼고요. 생성되는 기체는 수소입니다. 물하고 반응했을 때나 산하고 반응했을 때 거의 생성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물과의 반응식은 Mg, OH2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OH 자체가 마이너스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 준 거고 이때도 수소가 발생한다는 거 보이시죠? 자, 미정계수법 쭉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과 염산과의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제6류위험물 중에서 질산을 저장한 탱크와 주위의 시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유제를 보여줬나 보네요. 방유제의 용량은 그 안에 탱크가 설치됐을 때 한 개면 용량의 110%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질산이라는 것입니다. 질산은 제6류위험물이고 자,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웬만하면 1.1을 곱하는데 110%에 해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제6류위험물의 경우에만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용량의 100% 이상 그리고 최대 탱크의 뭐 100% 이상 이렇게 둘 다 1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0인 경우는 6류 위험물일 때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5개 탱크 저장소인지 어떻게 아냐면 제조소에는 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탱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설명이 조금 미흡하긴 한데 영상에서는 바깥에 있는 탱크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조소인지 5개 탱크 저장소인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에 있는 탱크만 보더라도 이것은 5개 탱크 저장소다. 그래서 110 아니면 100이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7번,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가 반응하여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자, 아까 마그네슘 반응식이 나왔는데 또 작업형인데도 불구하고 미정계수법이 나오고 있네요.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있네요. 아마 2016년도 이후에는 엄청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 반응하는 것 자체도 진짜 잘 나오지 않는 반응식인데 한번 볼까요? 자, 과산화수소가 히드라진 N2H4 이거 분자식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봐두세요. 자, 두 개 반응하면 질소와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 하는 방식은 똑같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백지에다가 쭉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렇게 까다로운 반응식들은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너무 자주 나오는 뭐 물과의 반응식, 뭐 메탄 나오는 거, 아세틸렌 나오는 것도 자주 나오지만 새로운 반응식들 특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8번 주유 취급소의 주유기를 보여주고 지하 탱크 저장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면과 탱크 상단부 여기죠. A, 그리고 지하 벽의 두께 B,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 C인데요. 자, 이 A, B, C 순서대로 0.6m, 0.3m, 0.1m입니다. 자, 땅에서 탱크까지는 0.6m고 이 탱크 주변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얘를 탱크 전용실이라고 해요. 탱크가 들어가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3m, 30cm죠. 그리고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는 0.1m로 한다는 거, 이거는 자주 나오는 수치들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9번에 칼륨과 이산화탄소를 보여주고, 자,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산화탄소와 칼륨이 반응한 거예요. 또 화학 반응식을 적으라고 하는, 자, 반응식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K가 CO2, 칼륨은 이산화탄소로 끄지 않죠. 이러한 경우 때문에 끄지 않습니다. K2CO3와 뭐가 생겼어요? 탄소가 생겼어요. 탄소는 이거 자체로 가연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반응해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는 거고, K 플러스 CO2는 K2CO3 플러스 C라는 반응물, 생성물 나타냈으면 ABCD로 미정계수법 쭉 해주셨을 때 이러한 반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인화성 고체 15톤입니다. 15톤은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15,000kg이 되겠죠? 이 5개 저장소고요.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니까 지정 수량의 배수가 필요하겠네요. 자,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가 달라지니까요. 자, 15톤이라는 것은 지정 수량의 배수로 봤을 때 15배입니다. 자,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중에서 지정 수량 1000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고, 15배의 경우에는 10배 초과 20배 이하이기 때문에 5m 이상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다른 작업이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인화성 고체가 아니라 제4류 이염물 중에서 사석유류나 제6류 이염물의 경우라면은 이 5m 나온 값에다 곱하기 3분의 1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른 문제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공지, 이번에는 5개 저장소에서 나온 거니까 이번에 5개 저장소 보유공지 한번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 사회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